요도에 막힌 부분을 청소하려고 고래뼈를 요도에 밀어 넣어 감염돼 숨졌다. 아우, 근데 요도가 왜 막혀? 요도가 뭘 넣었나? 요도에 뭐 넣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걸로 자기의 위로를 하려는 행위도 정말 위험하니까 다들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 다윈상입니다. 자, 오늘 읽어볼 나무위키 문서는요, 다윈상 2010년대 수상 목록이고요. 다윈상이 뭐냐,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면 약간 일반적이지 않게 멍청하게 죽은 사람들을 이제 상을 줘요. 이 다윈상 수상 목록들을 보면서 어떻게 미래에 이렇게 안 죽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 다윈상 수상 내용입니다. 1위 이모씨, 40세 남성, 8월 25일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한국인이 1위를 했네요. 궁금합니다. 뭐야, 대한민국 내에 유일무이한 다윈상 수상자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에 1위를 수상한 모든 사건들 중에서 평점이 가장 높다. 처음에 받은 점수는 9.2점이고 받은 최고 점수는 9.3점. 아니, 그 정도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나무위키 문서가 따로 또 있네. 서대전 내거리역 추락사고. 2010년 8월 25일 9시 45분경 40세였던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남성이 엘리베이터 아래로 추락사한 사건이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쇼츠 이런 데서 나온 것 같긴 한데. 8월 25일 대전 중구의 서대전 내거리역에서 한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 간발의 차이로 엘리베이터를 놓치자 홧김에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엘리베이터 문의 전속력으로 들이받는 걸 반복하다 세 번째 충돌 때 문이 뚫리고 전속력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낭떠러지에 추락사한 사건. 이거 본 적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이거 진짜 끔찍하던데 이거. 서대전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닫힙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아우 뭐야 뭐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추락사를 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직후 첫 번째 충돌은 문이 닫힌 시점과 달려온 전동 휠체어가 문에 부딪힌 시점의 간격이 수초 정도에 불과함을 보아 문이 닫히기 전에 타려고 무리하게 속도를 냈는데 제때 못 멈추고 충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소리가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다리라며 소리 지르면서 달려온 걸지도 모르고 만약에 선 탑승자가 열린 버튼을 눌러주기나마 했으면 탑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것 같죠? 문제는 휠체어가 빨라서 문에 충돌했을 때 몸이 앞으로 붕 들썩인 것을 감안하면 먼저 탄 사람이 문을 열어줬으면 달려오는 휠체어에 치여 크게 다쳤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두 번째 충돌부터는 뒤로 물러서고 일부러 속도를 내어 몸까지 써가며 들이받은 것으로 보여 고의적 충돌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충돌 때 오른쪽 문은 아예 뜯겨서 덜렁거렸다. 두 번째 충돌로 문이 덜렁거려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한번 더 박아서 추락한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들이 되게 위에 매달려 있는 식이구나. 몰랐네. 엘리베이터 문들이 되게 위에 매달려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아래쪽이 위로 쉽게 들려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문이 되냐면 엘리베이터 문을 막 친단 말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여기는 고정되어 있고 여기 밑이 이렇게 쫙 돌렸다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다시 치면서 이렇게 추락해서 사망을 했다고. 튼튼하고 두꺼운 금속 문같이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엘리베이터 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므로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지 말라는 경고 표시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진짜 기대면 안 되겠다. 당연히 갇힌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출하고자 엘리베이터 문을 일부러 약하게 만든다. 2008년에 강화하도록 법이 바뀌긴 했지만 이전에 설치된 기종은 훨씬 약하기에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 아래를 자세히 보면 문 밑 부분이 조금씩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 문이 열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2008년 이전 엘리베이터들은 2020년부터 대거 교체되면서 급감했다. 갑자기 강해졌다는 건가? 일반적으로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매우 길며 닫힘 버튼도 작동되지 않도록 꺼놓는다. 휠체어나 목발 상태인 사람도 어렵지 않게 탑승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로 대전은 물론이고 전국의 엘리베이터 문마다 작은 경고 포스터들이 붙었고 감시도 강화되었다. 너무 비극이다. 이게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에서 한국 엘리베이터 휠체어라는 제목으로 위험도 2에 오르기도 했다네요. 불쾌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듯. 아까 영상이 진짜 좀 끔찍하긴 했습니다. 다윈상을 받았고요, 이렇게. 정신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대전 내거리역 추락사고였고요. 2010년 다윈상 1위, 통트럭 1위. 조심해야겠죠. 엘리베이터 진짜 조심해야겠다. 안돼. 자, 2010년 다윈상 수상자 2위입니다. 신혼 미상 커플, 브라질이고요. 오전 6시 안개가 가득 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즐기다 화물 트럭에 받쳐 즉사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야스를 하냐? 자, 3위입니다. 한 사냥꾼. 두 사냥꾼이 사냥을 위해 빙하위를 걷다가 한 명이 미끄러져 순식간에 시야 밖으로 밀려나와 버렸다. 다른 한 명은 그 동료가 괜찮은지 물었고 괜찮다는 대답을 하자 그 길이 빙하 밖으로 빠져나갈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동료가 사라진 그 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하지만 동료는 눈 위로 튀어나온 나무 하나를 붙잡아 살아남은 상태였고 그 뒤에는 절벽만이 있었다. 결국 대책 없이 내려온 한 명은 그대로 추락사했다. 뭐지? 신났나? 신나서 그냥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자, 4위입니다. 신혼 미상 2명. 스카깃 레이스웨이가 이게 뭐야? 스카깃 레이스웨이가 있는 세드로울리의 어느 남성 2명이 드래그 레이스 대회를 보다가 55갤런 복제 석유 드럼통을 마차로 삼아서 드래그 레이스의 속력을 체험하려다가 폭사했다. 아니, 참고로 사망자들은 관련 학위까지 보유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석유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죠? 5위, 신혼 미상 35세. 아버지 때부터 만들어서 사용하던 정원의 흙을 다지는 도구에 손잡이가 녹슬어 풀렸고 이를 고치려고 쇠막대로 두들겼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용하던 그 도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쓰이던 포탄이었고 남성은 그 사실을 모르고 두들기다가 폭발로 사망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사고인데요. 이 죽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자, 9위 아르투르 지소자 코엘류 47세. 자신의 차를 도난당할 것을 염려해서 차 주변에 전기 담장을 치고 그 담장을 넘어가려다가 감전사했다. 뭐지? 까먹었나? 전기인 거? 자, 2011년입니다. 대망의 1위. 아메리칸 바이어스 에듀케이션 멤버 필립 콘토스 55세. 미국 뉴욕주에서 많은 멤버들과 같이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에 항의하려고 헬멧 없이 달리다가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뇌진탕으로 즉사했다. 헬멧을 썼으면 살 수도 있었으니 자기와 멤버들이 반대한 정책에 좋은 예시까지 된 셈이다. 하지만 멤버들이 그 행사를 멈추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한 명 죽었는데도. 참고 2005년에는 비슷하게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다윈상을 받았다. 전에 읽었었죠? 엄청 비슷하다. 그때 이 사람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나서 안전벨트를 안 매다가 이렇게 죽었거든요. 사고사로. 이건 진짜 스토리가 좋다. 헬멧을 안 쓸 자유도 자유라고 봐야 되나? 애매한 문제입니다. 자유에 대한 거는. 아무튼 다음 2위 액턴 B 20살이고요. 호주 브리즈번의 7층 자기 집 발코니 난간에서 플랭킹을 시도하다 균형을 잃고 추락사했다. 플랭킹이 뭐야? 플랭킹은 특이한 곳에 누워서 균형을 잡고 사진을 찍는 행위로서 한국에선 시체놀이로 잘 알려져 있다. 형 왔어? 잠깐 형 들어와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플랭킹이 뭐냐? 플랭킹은 특이한 곳에 누워서 균형을 잡고 사진을 찍는 행위로서 한국에선 시체놀이로 잘 알려져 있다. 특이한 장소란 소화전, 가로등 따위,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으며 여기선 한국의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각색되었다. 20살 돼가지고 이거를. 아무튼 자 3위입니다. 어느 청소년 16세 영국 리즈에서 구리 전선을 훔치려다가 감전사했다. 수상조건 문단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듯이 이렇게 전선을 자르려다 감전사한 사고는 내전이나 온갖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도 꽤 흔히 나고 한국에서도 관련 뉴스가 나온 적이 있지만 그쪽은 먹고 살려고 목숨을 걸었고 이쪽은 그냥 용돈벌이를 하거나 만용하려던 게 참작되어 수상한 걸로 추정된다. 아예 나이 제한도 뚫어버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요즘 안타까운 사고네요. 애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훔치는 것도 안 되긴 하지. 자, 2012년 1위입니다. 게리 앨런 매닝 43세고요.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설사병에 담은 액체, 정체불명의 액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게 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뚜껑을 따 들이켰는데 알고 보니 가솔린을 실컷 마셨음을 깨닫고는 바로 뱉어냈다. 이게 뭔지 모르면 마시면 안 되는데, 물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실수였고 그 남성이 병원으로 바로 갔으면 괜찮았겠지만 담배를 피워 축격에서 벗어나려 했고 휘발유가 묻은 입과 옷에서 올라오고 있을 휘발유 유증기는 불꽃과 만나 즉시 타올랐다. 게다가 근처엔 불에 타기 쉬운 카펫이 깔려있어 불꽃, 연료,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의 3단 컴보에 몸이 활활 불에 탔고 소방관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를 받고 달려와
완전히 탄 카펫 위에 널브러진 그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다음날 아침에 중화상으로 숨졌다. 병에 들어있던 가솔린은 정비공인 친구가 손에 묻은 기름을 닦았을 때 썼다고 했다. 네, 원래 기름은 기름으로 닦거든요. 저 이제 운전병 할 때 포병 운전병이었어가지고 차 뭐 구리스 같은 거 닦고 뭐 일 많이 했어요. 정비 일을. 근데 그럴 때 뭐 끈적한 기름 묻었을 때 기름 또 부어가지고 이렇게 손 씻고 그랬거든요. 기름은 기름으로 씻는 거니까. 다윈상에 들어가긴 했으나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몸속이 불탔으니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게 그 자결통, 그러니까 몸이 타는 고통이 엄청 높은 고통으로 쳐주잖아요. 고통의 뭐 순위에서. 근데 여기 속이 불탔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아무튼 1위 다운 1위였고요. 2위 신원 미상. 주류 전문 체인점 비어스토어의 술병을 트럭 좌석에서 발견하고 안에 파란 액체를 원샷했는데 액체의 정체는 워셔액이었고 메탄올을 마신 그는 이틀 후 병원에서 숨졌다. 쉣. 이 사람 때문에 비어스토어의 모 회사는 소송에 걸려 징계를 받았고 그 뒤로 공식적으로 운전사들에게 워셔액을 술병에 넣지 말라는 경고를 정책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게 참 많아요. 사실 이건 1위와 달리 착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워셔액을 술병에 넣은 사람이 더 이상하다는 점에서 다윈상감이라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냄새 좀 맡아보지. 자, 3위 정확에 걸린 어느 소녀. 브라질 도시 세하에서 부모님의 강요로 학교 버스에 타서 학교에 가다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는데 그 버스는 좁은 도로가 포진한 브라질의 전형적 시가지에서 달리고 있었기에 노출된 몸과 머리가 깨끗하게 날아갔다. 어떻게 날아갔지? 그냥 다른 차랑 부딪혔나 보다. 성인이 되지 못했지만 브라질에서는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여기는데 얘는 14살이니까 성인이 되지 못했지만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어서 상을 줬다고. 현재 최연소에서 두 번째 다윈상 수상자다. 최연소는 12살 말레이시아인.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애면 이럴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비슷한 사건은 꽤 있는데 1997년에도 일어났고 1987년쯤 한국의 한 지방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던 어른이 즉사한 실화가 있다. 당시 한국일보 신문 기사에서 나온 바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난 걸 구경하다가 몸을 너무 뺀 나머지 차가 커브했을 때 가로수 큰 나무에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져 즉사했다고. 아무튼 그 달리는 차에서는 목을 빼면 안 되겠죠. 창문으로.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자, 2013년입니다. 1위 체드 울프. 31살이고요. 템퍼 항공 비행기를 타려던 울프는 술에 취해서 오지도 않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 열었고 영화 주인공처럼 엘리베이터 줄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했다. 술에 취해서 그랬나 봐. 하지만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데 실패해 줄을 놓치고 사망했다. 18개월에 걸친 소송으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건 덤. 레전드래. 아니 성령도 아니고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이거를 문 이렇게 열고 앞에 줄 있으니까 이거 한 거 아니야. 내리는 건 어떡하려고 저렇게 했대. 궁금하네요. 몇 층에서 이걸 시도한 건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원 불명. 한 남자와 그의 처남의 취미는 특이하게 전쟁 무기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고 어느 날의 차고에서 무려 17인치 수류탄을 해제하다 결국 폭발시켜버렸다. 수류탄을 들고 있던 남자는 당연히 즉사했고 곁에 있던 다른 남자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크게 부상을 입었다. 쉣. 수류탄을 안 터져요 하다가 터진 거 아니야. 수류탄은 아무래도 군대에 인계를 해야겠죠. 자, 3위입니다. 정비공 세르지우 A 호자 49세 가스가 들어있는 가스 탱크에 용접했다. 대단한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탱크는 당연히 대폭발을 일으켰고 시신은 4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근로자 안전 보건 기준상은 저장 탱크 용접 작업 때에 내부에 있는 저작물을 전부 비우거나 격리 조치를 시켜야 하며 저장 탱크 뚜껑을 열어 내부에 존재하는 유해, 폭발성 분진이나 기체를 전부 빼내야 한다. 그렇겠죠? 내부 연료에 의해서 폭발할 수도 있지만 산소 농도보다 더 많은 분진이나 기타 위험, 유해 기체의 농도가 저장 탱크에 있어도 작업 때 폭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의외로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자주 터지는데 2003년에도 일어났고 2017년에는 러시아에서 인부 2명이 가스를 가득 채운 탱크로리 차량에 가스 용접을 하다가 폭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가스가 들어있는 가스 탱크에 용접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안 터진다고 생각했나? 안 터져요. 자, 4위. 탐사 보도 전문 기자 리 헬핀 26살. 자신의 경력을 찾고자 노숙자 생활을 해보면서 노숙자 문제의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다. 참기자네요. 친구들과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침낭을 빌려서 길거리에 나선 그는 힘들게 잠도 자보고 음식도 슬쩍하며 최대한 많은 노숙자들을 만나면서 노숙자 생활에 깊이 빠져봐야지 라고 결심한 지 사흘 만에 호스텔 앞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야, 이게 노숙자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노숙자 생활 이거 언제 11월 20일 근데 여기 뭐 겨울이었나? 아무튼 이 사건과 관련해서 2명의 노숙자가 마약 판매 혐의로 잡혀갔댔으니 진심으로 노숙자 생활에 깊게 빠져든 듯하다. 물론 참여 관찰법이라고 하여 연구자가 조사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학의 연구 방법론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에도 출판된 괴짜 사회학이란 책이 이러한 방법론을 잘 보여준다. 참고로 이 책의 조사 대상 집단은 슬럼가의 빈곤층. 다만 요즘에 이런 연구를 직접 하는 사회학자는 드문데 이미 옛날에 실험한 자료가 많은 데다 잘못하면 소송당하기 때문이다. 요거 이런 거 해가지고 소송을 당하나 보네. 그 옛날 자료를 2010년대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옛날 거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겠다. 이거는 바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데 죽을 줄 몰랐겠죠? 자, 2014년 다윈상 수상 내역입니다. 1위 신원 미상 2명. 취한 두 남성이 노테르담 역에서 달리는 열차를 상대하기로 했다. 한 사람은 열차가 자신 위로 지나가리라 믿어 선로 위에 틀어누웠고 그의 친구는 조금 쫄아서 열차의 궤도를 예상해보고 선로 옆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130km로 달려온 열차는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낮고 넓어서 둘 다 치여 죽었다. 레전드인데? 그 뒤에 자살이나 사고가 아닌 위 결과로 드러나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죠? 열차도 뭐 청소해야 되고 레일도 청소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기차도 멈추고 하니까. 근데 또 취했구나 이 사람들이. 달리는 열차를 상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만약에 지하철역 선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그 지하철 안쪽 선로 안쪽에 가생이 부분에 가장자리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공간이 있어가지고 살 수 있다. 이거 하나랑 선로 딱 정중앙에 이렇게 누우면 기차가 위로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한 건가? 아 여기 있네. 참고로 열차가 올 때 레일 사이에 납작 엎드려서 살아나는 일이 가끔 있는데 어떤 사람은 키 때문에 자살하려고 선로에 들어 누웠는데 키가 국제 표준 선로 간격보다도 작은 덕분에 열차가 그냥 지나가서 살아남았다. 아, 이 사람은 이제 가로로 누웠나 보다. 선로 가로로. 하지만 이건 열차가 거의 승강장에 들어오거나 아주 느리게 움직일 때에만 해당된다. 특히 고속철도는 안정성 때문에 차체와 선로 사이의 높이가 매우 낮아서 정비 때도 밑에 공간이 마련된 특수 선로에서 정비된다. 고속철도는 지하철 이런 거랑 다르게 좀 많이 낮긴 한가 봐요. 높이가. 선로와 차체 사이가 넓어도 열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따라 위복이나 날리거나 몸 일부가 차체에 걸리며 아래 위로 연속해 열차와 땅바닥에 부딪히며 온몸이 박살나기 쉽다. 열차를 검수하다가 사고 피해자의 잘린 시체 등등이 열차 바닥에 엉겨 붙어 있던 것이 나중에 발견된 사례도 있다.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소년이 자신의 용감함을 보여주려고 철로 위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기차가 지나가는 동안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혼절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지만 이건 애초에 소설이고 애초에 이 당시 열차 속도는 시속 5, 60km대라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네요. 요즘 막 2, 300km 막 하니까 아닌가? 아무튼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서는 킹스맨 후보들이 철로에 잡혀있다가 열차가 지나가기 전에 숨겨진 아래 구멍으로 옮겨진다. 피할 시간이 없을 때는 레일 사이 말고 레일 밖으로 몸을 굴려 피할 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무튼 자 4위 2014년 다윈상 수상 내역 4위 신혼 미상 커플 런던 6층 발코니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흥분한 남자가 여자를 들어올리고 난간에 걸치고서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같이 추락사했다. 좋습니다. 자 7위 신혼 미상 2명 케냐에서 야생 코끼리와 사진을 찍다가 코끼리의 얼굴을 건드린 바람에 코끼리 발에 압사했다. 다윈상에서 코끼리한테 죽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벌써 한 3명 본 것 같아요. 코끼리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1위 자벽부 및 6명 오물 정화조를 비우려다가 황화수소로 인해서 8명이 줄줄이 의식을 잃고 오물통에 빠져 7명이 사망한 사건. 자세한 내용은 황화수소 문서의 사건 사고 문단 참고. 나중에 이거 볼게요. 이와 비슷한 사고들이 제법 일어나는데 95년에도 났고 한국에서도 났다고 합니다. 오물정화조를 비우려면 이게 유독가스가 막 나와가지고 정신을 막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6명이 지하탱크 내부에 물을 퍼내려고 양수 모터를 작동시켰으나 누전 탓에 직원 6명이 모두 감전되었고 신고를 받은 119 대원 3명이 출동했을 때 원인을 모른 채로 구조를 시도하다 같은 변을 당하면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4명이 발생했다. 아이고 어떡해. 이 사건은 유사 사고 가운데 최악의 사례로 손꼽힌다. 그래요. 이게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기절한 것도 그렇고 신고를 받은 119 대원이 또 왜 무슨 죄야? 뭐 물론 다 죄는 없지만 119 대원도 이제 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간 건데 이게 황화수소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이 밖에도 저장 탱크 청소하다가 환풍 시스템 고장으로 탱크 내부의 유해 기체를 못 처리한 상태로 작업자들이 이를 그대로 들이마셔 사망하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고농도의 유해 기체가 가득한 공간에서는 방독면을 써도 산소가 없어서 질식사하기에 들어갈 때는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2015년 다윈상 수상 내역입니다. 당해에 수상한 사례가 사실상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2015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이게 딱 이거를 한 번에 다 그러니까 2015년 사례를 한 번에 쫙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번 수상을 할 때 뭐 15년, 16년, 17년 막 이렇게 상관없이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당해에 수상한 사례가 사실상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네요. 자, 1위 15년 1위 다윈상입니다. 범죄자 보얀 베시치네요. 이 사람은 일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을 정도로 상습범이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본 뒤 5년을 감옥에서 살았음에도 8개월을 추가로 감옥에 있었다. 그러다 그는 감옥 안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사방이 온통 고무에 트인 독방에 들어가게 됐으며 이게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막으려고 고무 매트로 해놓은 독방 뭐 이런 게 있나 보네. 2015년 11월 16일에 이 방에서 탈출하려고 숨겨놓은 라이터를 꺼내 문에 불을 붙이려 했다. 대단한데요. 어디다 숨겼을까요? 돈구멍에 숨겼겠죠. 아무래도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근성으로 불을 붙인 뒤에 잠깐 환호했으나 곧 방 안의 매트리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질식사했다. 아니 대단하네요. 불 붙인다고 이게 나갈 수가 있나? 건물인데. 자, 2위입니다. 매슈 스미스 26살. 뉴질랜드 모터 캠핑장에서 가까운 캐러밴의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본디 음향 및 조명 기술자였으며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는 밤 12시 반에 문제의 캐러밴에 가서 캐러밴에 꽂힌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고 그러고도 화를 참지 못했는지 뽑힌 선을 잘라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 코드는 캐러밴에서 뽑혔을 뿐 반대편 끝은 전원에 아직 연결되어 있었기에 전선을 자르자 전기가 금속날에 통해서 감전사했다. 문제의 캐러밴에선 충전식 스피커로 음악을 들었기에 전원이 뽑힌 줄 몰랐고 늦은 밤이었기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3시간 뒤에 발견되었다. 야, 이거 말로 하지. 그때도 계속 전기가 흘렀기에 그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도 감전될 뻔했다. 와,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신을 발견해도 터치를 하면 안 되겠는데 웬만하면. 흙바닥부터 손잡이까지 금속으로 된 레더맨 공구를 맨손으로 썼는데 하필 누전 차단기도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캠핑장이기에 사망사고가 되었다. 활선을 공구로 절단하는 실수는 종종 발생하지만 활선이 이제 전기 통하는 선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활선이라는 단어 알았다. 좀 어디야? 어디야?
활선을 공구로 절단하는 실수는 종종 발생하지만 대개 장갑을 끼고 손잡이가 피복된 공구를 쓰며 누전 차단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턱 소리 스파크와 함께 공구 날만 터져 나가는 정도로 끝난다. 이때 공구에는 전선 코어의 다음 부분이 없다. 누전 차단기가 진짜 중요하네요. 아무튼 3위 몬트리올의 어느 유권자. 뭐 허위로 밝혀져가지고 취소된 경우가 있긴 하네요. 신기합니다. 자, 벌써 2016년 수상자 목록입니다. 시드니 곤잘러스 20살 차량팬 위에 킹사이즈의 침대 매트리스를 올리고는 그 위에 올라서 자신의 몸무게를 고정하려고 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지? 그냥 밴 위에 매트리스 올리고 그냥 그 위에 누워서 가려고 했던 건가? 관성의 법칙을 시험하려던 것일까? 그녀는 자신과 매트리스가 밴이 출발한 뒤에도 계속 고정되어 있기를 바랐지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매트리스는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경찰은 밴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밝혀냈으며 불운의 여성이 고개를 선보이려고 그런 짓을 벌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단 당연한 견해를 곁들였다. 와, 이거 죽을 만한, 그러니까 막 그렇게 높은 높이도 아니었을 텐데 머리부터 떨어졌나 봐요. 자, 다음입니다. 클리퍼드 레이 존스 58세. 그날 새벽 3시 반 미국 디트로이트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차 밖으로 튕겨 나왔다. 그는 운전하면서 바지를 벗고 폰으로 야동을 보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야동은 방이나 화장실에서 보셔야 될 텐데. 차 타면서 딴짓하면 안 되죠. 자, 아이폰 쇼커. 웨스트 런던에서 살던 리처드 불.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240V의 전류가 흘러 감전사했다. 욕조에서 아이폰을 충전기에 꽂고 쓰면서 목욕하려고 콘센트부터 욕조까지 거리가 멀어서 연장선을 사용했는데, 오우 쉣, 문제는 USB 연장선 말고 가정용 전원 연장선 19탭을 쓰면서 충전기를 자기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아니, 그럼 멀티탭 해가지고 자기 가슴 위에 올려놓고 충전을 이렇게 했단 말인가? 대단합니다. 콜린 너세니얼 스콧 23.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대학 졸업 기념 여행을 하다가 경고 표지판에 개의치 않고 강산성 간헐천에 접근하다가 익사한 사건. 간헐천이 이제 갑자기 푸쉬 하고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데인데, 하여튼 그 강산성 간헐천에 접근하다가 익사한 사건. 시신은 죄다 녹아버려서 건져지지 못했다. 와, 그 정도로 산성이라고? 옐로스톤 국립공원 문서에 지정된 구역에만 다니기 문단 참고. 미국의 국립공원에선 파크레인저, 경찰의 말을 잘 듣자. 운 좋으면 잔소리만 듣거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정도이고, 운 나쁘면 제2의 스콧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미국 공원 이런 데는 워낙 크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막 곰도 있을 수도 있고 조심해야겠죠. 2017년입니다. 원웨이 티켓 신원 미상 31살. 뼈를 공짜로 얻으려고 표 자동 발매기 안에 에어로졸 가스캔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날아온 파편에 숨졌다.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진짜 멍청한 죽음이네요, 이거는. 에어 스트라이크 아웃 코랄 18살, 미란다 17살. 북부 멕시코의 작은 활주로 옆에서 경마가 진행됐는데 두 사람이 이 경기 장면을 간직하려고
활주로까지 나와 사진을 찍으려다가 경기와 사진 각도에 신경 쓰느라 착륙하는 소형 비행기를 못 본 바람에 날개에 치여 둘 다 즉사했다. 야,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었나? 안타깝습니다. 자, 어느 도둑 퀸즈버리의 화학자 가정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장 몇 개를 떼어내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구멍이 작아 끼었고 도둑은 자기 옷에 질식사했다. 와우, 그의 시체는 몇 주 지나고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도둑이 많이 죽네요. 이렇게. 신원 미상 47세 프랑스 루앙에서 남자의 어머니가 그의 침실을 걸어 잠그자 그는 방에서 탈출하려 했다. 왜 47이나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 빌게이츠였나? 창문 밖에는 이더넷 케이블이 걸려 있었고 그는 4월 9일 오전 1시 30분에 창문을 열고 케이블로 내려가려 했지만 케이블이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탓에 아파트 9층 높이에서 추락사했다. 아니, 시간상은 이제 밤에 나가서 놀지 말고 자라고 잠근 듯하다. 아니, 9층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생각을 할까요? 대단합니다. 자, 용접공 버려진 곡사포에다가 소화기를 구겨 넣고 물과 탄화칼슘을 넣어 발사하다가 폭사했다. 곡사포가 뭘까요? 이거네. 완전 군대에서나 쓰는 그런 포네요, 포. 아무튼 버려진 곡사포에다가 소화기를 구겨 넣고 이렇게 발사를 하다 폭사했다. 참고로 두 물질은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폭발 반응을 일으킨다. 용접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하다가 죽어버렸네요. 다음 림바 68 어느 68에 블랙 더그라는 가명을 쓰던 영적 마술사가 몸과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을 하다 실수로 스테인리스제 웍에 몸이 푹 친 채로 죽었다. 내용. 그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10년 이상 치렀는데 그는 어느 날에 이 의식을 행하러 스스로 찜통에 앞바다리로 앉아 쌀, 옥수수, 야채, 만두 같은 것들을 넣고 통의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가 거기서 무려 30분이나 버티고 앉아있던 것이다. 신도들은 그가 통을 미친 듯이 두드려대는 소리를 듣고 바로 뚜껑을 열었지만 그는 이미 온몸에 김이 난 채로 축 늘어져 정신을 잃고 난 후였다. 그는 2도 화상으로 고통받다가 얼마 지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아니, 그러면 이 의식을 1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1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단 얘기인가? 그때는 좀 조금했나? 30분이나 인간 찜이 됐네요. 자, 물류센터 직원 40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그의 머리 10m 위에 있는 전구를 교체하려 했으나 그곳에 있던 지게차는 2.5m까지만 올릴 수 있었다. 동료에게 설득해서 파레트 위에 올라가자 불안정한 파레트가 무너져서 압사했다. 파레트는 이거죠. 그 밑에 까는 거. 이런 거. 보통 이제 노란색이나 뭐 이런 색인데 파레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 불감증이에요. 이게 다 좀 묻고 가든가. 자, 다음 로이 할로웨이 40세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과 암페타민을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경비행기로 고기의 비행을 하다 추락사했다. 재밌었겠다. 아이고, 야구선수 시절 부상 등으로 인해 생긴 통증으로 인해 처방받은 약물들이나 이를 복용한 채로 비행기를 운전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좀 이 몽롱한 기분이 좋았나? 자, 2017년은 이제 끝났고 2018년 다윈 수상자 내역입니다. 수컷 맘무투스 프리미게니우스 다수. 특이하게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상을 주었다. 그냥 매머드 종 전체는 아니라 수컷 매머드인 이유는 늪지대, 싱크홀 등등 불의의 사고로 화석화된 매머드 사체들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거의 전부 수컷이었기 때문. 이거는 되게 흥미롭네요.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 동물편. 확실히 인간도 남자들이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나 상남자야 이걸 좀 밝히고 싶어하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 하마스 창설 멤버 아부 하맘 62세. 하마스가 뭐야? 이슬람 저항운동 하는 그런 단체인가봐. 그죠? 테러 단체? 하마스 들어본 것 같아. 가자 지구를 시로 지배하고 있다. 아무튼 요 창설 멤버라고 합니다. 무심코 자기 얼굴에 개인 총기로 총알을 쏜 바람에 즉사했다고 한다. 갑자기 하다가 쏜 건가? 공포탄인 줄 알고 종종 이러기는 하지만 특수공작원 아이언맨 남주인공의 배우인 존 에릭 힉섬이 실제로 머리에 공포탄을 쏴 뇌사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아부 하맘은 그냥 무심코 쏴서 죽은 거고, 특수공작원 아이언맨 남주인공의 배우인 힉섬은 공포탄을 쏴서 뇌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공포탄을 쏴도 이게 죽는구나. 반드시 총구는 사람을 향하면 안 됩니다. 자, 신혼미상 19, 19살. 그 남성은 하펠 강가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성질이 얼마나 뻗쳤는지 여자친구를 강으로 밀어내고 자기도 뛰어들어서 여자친구를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물밑으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다. 그냥 살인자인데? 문제는 여자는 수영할 수 있으나 남자는 맥주병인 것이었다. 이야, 뭐야. 게다가 당시에 수온이 섭씨 2도였다. 여자는 곧 무치로 헤엄쳐 나와 저체온증도 빠르게 해소했지만 남자는 위식을 잃고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이 심각해서 혼수 상태에서 나오지 못했고 결국 2018년 2월 14일에 숨졌다. 거진 2달은 혼수 상태로 있다가 죽으셨나 보네. 다윈상은 무고한 사람이 휘말렸으면 수상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지만 이 사례는 그 피해자 여성이 큰 피해 없이 무사히 회복했으며 사람이 강에 사람을 던진 때에 살인행위 및 살인 미수가 되었으니 이 남성이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더 나았을 것이란 판단 하에 특별한 예외의 사례이자 인과응보가 되었다. 야, 이게 죽어도 싸다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좀 완전 살인자, 살인 미수범이네.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 다음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거버너 모리스 64세.
이 사람은 헌법을 작성했을 정도로 똑똑하고 영향력이 셌으나 그날에 뉴욕에서 요도에 막힌 부분을 청소하려고 고래뼈를 요도에 밀어 넣어 감염돼 숨졌다. 아우, 근데 요도가 왜 막혀? 요도가 뭐 결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막혀요? 뭘 넣었나? 아우, 요도에 뭐 넣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걸로 자기의 위로를 하려는 행위도 정말 위험하니까 다들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 다윈상입니다. 폴란드 쿠라쿠프 출신 남성 29살 그리고 남자 40 두 명이네요. 폴란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의 당사자들이 나와 말싸움을 하다가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몸싸움이 점점 격해져서 두 사람은 도로 근처까지 나오게 됐고 마침 지나가던 탱크롤이 한 대에 치여 숨졌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가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유, 목마르다. 자, 다음입니다. 자임 코스난 35세 말레이시아에서 3.5m에 이른 커다란 비단뱀을 발견했다. 잡으면 돈이 좀 되겠다 싶어서 바로 장갑과 낫을 들고 덤빈 그는 사냥에 성공했고 그 비단뱀의 머리를 붙잡아 머리 높이 들고 오토바이를 몰면서 집에 가고 있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울 거야. 졸라 큰 거 잡았는데 이러고 집에 가고 있었다. 그때 머리만 잡히고 몸은 멀쩡히 있던 뱀이 움직여서 남자의 몸을 얼매기 시작했다. 아니, 뭐야? 아, 그럼 비단뱀을 죽여서 사냥한 게 아니라 그냥 생포를 한 건가? 몸은 멀쩡히 있던 뱀이 움직여서 남자의 몸을 얼매기 시작했다. 그는 운전하면서 뱀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뱀이 목을 졸라댄 탓에 질식사했고 이를 발견한 사람들도 비단뱀을 죽이고 나서야 남자에게서 떼어냈다고 했다. 야, 이거를 어이가 없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건 뭐지? 신혼 미상입니다. 뷰 시네마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가 끝나자 올드클래스 시트 사이에 떨어뜨린 전화기를 주우려고 전동 시트 아래로 몸을 숙였으나 아래로 내려온 전자 발판에 머리가 끼고 말았다. 영화관 직원이 구해주려고 했지만 의자 다리 받침대를 부러뜨린 뒤에야 구했다고 했다. 헉? 뭐야? 심정지 심각한 상태로 버밍엄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일주일 뒤인 16일에 당사자가 숨진 것으로 3월 20일에 확인되었다. 전동 시트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 차 자동으로 닫히는 그 기능 그런 거 있잖아요. 차 문 자동으로 닫히는 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전동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한국에도 이제 그 마사지 기계 하다가 옷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목 졸려서 죽는 그런 일들도 왕왕 발생을 하잖아요. 전동 조심해야 됩니다. 안 죽으려고. 자, 신원 미상 71세 3월 31일 독일 병원 밖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산소 호흡기에 불이 붙고 휠체어의 플라스틱 덮개에 불이 붙어 3도 화상으로 숨졌다. 우와, 산소 호흡기에 불이 막 붙는구나. 산소가 많아서 아무래도 좀 잘 붙나? 담배를 진짜 불을 잘 꺼야 돼요.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제 친구의 뭐 누구의 누구 뭐 이렇게 들은 건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그냥 막
던지고 그냥 갔대요. 근데 그게 전봇대 밑으로 딱 이제 던져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봇대가 타가지고 막 몇 천만 원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봇대 하나 해가지고 몇백 몇천을 물었다, 1,000만 원대 이렇게 돈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은 정말 불조심해야 됩니다, 담배 필 때는. 자, 다음입니다. 신원 미상 50세. 마을 밖 들판에서 발견한 발사체를 집에 가져가 망치로 두들겨 폭발을 일으켜 입원했다. 발사체를 왜 망치로 두들겨요? 도대체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발사체는 공이로 치면 이제 발사가 막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주파수 맞춰가지고 망치로 막 치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거를. 그 죽으려고 하는 거지. 다음입니다. 앤서니 G. 뉴욕, 뉴저지 사시는 분이었네요. 강력한 태풍이 몰아친 날에 아버지 댁에 진입로를 공사하려고 차를 몰고 있었다. 하지만 태풍이 동네의 전신줄을 다 헤집어 놓아 동네 집마다 전기를 멈췄고, 그 헤집어진 전선들은 전원이 계속 들어온 상태로 나무 위에 걸쳐져 있거나 바닥에 널려 있었다. 이 전선들 때문에 도로 곳곳은 진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됐고 교통 상황은 말이 아니었다. 진짜 위험하네요, 태풍. 그 남자의 직업은 전기기사였는데 그는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고, 진입금지 구역으로 표시된 주황색 콧갈대로 삥 돌아 프랭클린 호수의 도로에 진입했을 때 차가 전선을 밟자 그대로 불길이 솟아올라 남자는 최후를 맞았다. 야, 씨. 차가 이게 바퀴로 전선을 밟기만 해도 막 불이 확 오르나 봐요. 사고 후 장면? 어우, 아야. 어떡하냐 이거. 이게 제대로 타버렸네. 아이고. 전선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무서워요, 저는. 그 길 걷다 보면 전신주 이런 데서, 전봇대 이런 데서 전선이 하나 막 잘라진 거 내려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자체에서 막 위험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무섭달까? 머리에 닿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전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오캐시 수색자 27살. 지오캐싱을 하던 4명이 지하수로에 보물을 찾으러 거센비가 내린 날에 그곳으로 들어갔다. 2명은 운 좋게 프라하 인근의 강변까지 떠내려가서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2은 그러지 못했다. 지오캐싱이 그냥 그 탐험 이런 것 같은데. 지오캐싱 그냥 보물찾기래요. 약간 그 하여튼 뭐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 보물찾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오캐싱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다음입니다. 신원 미상. 식료품 가방이 트렁크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기 차인 마스다 CX-7을 세웠지만 브레이크를 잊은 바람에 후진하는 자기 차에 치여 죽었다. 이게 중립만 두고 사이드나 뭐 브레이크를 뭐 안 채워놨나 보네. 식료품 가방이 트렁크에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쉣. 자, 루이 3세. 선원이 그에게 페리 난간에서 물러나라고 했지만, 아니 그 고기회사 에런 디벨라 21살. 선원이 그에게 페리 난간에서 물러나라고 했지만 선원들이 등을 돌리자 그는 몰래 난간에서 물구나무를 쓰다가 보스턴 항구에 빠져 죽었다. 뭐야? 시신은 3시간 뒤에 다이버가 발견하였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배에 있는 이런 데는 그러니까 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미국 선교사 존 앨런 차우
26살 11월 17일 일입니다. 선교사가 노스 센티넬 아일랜드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센티널족의 습격으로 사망한 사건.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 문서가 따로 또 있네요. 아, 이거 들어가 봐야겠는데?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섬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있어. 근데 요 그 목사가 선교한답시고 들어가가지고 막 선교를 하려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족들이 완전 그 외지인들한테 적대감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를 죽인 사건이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센티널족. 이게 요즘도 아직도 센티넬족을 방문할 수가 없나 봐요. 현재는 인도 해양경찰이 항상 철통 같은 경비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센티널 원주민과 함부로 접촉을 기도하면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외부인들에게 강한 공격성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주민들과 정부에서 접근을 통제한다는 점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방문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섬으로 알려져 있다. 야, 이게 그리고 심지어 센티널이라는 이름도 그냥 외부에서 임의로 붙인 명칭이래요. 감시병, 보초병이라는 뜻이고 그저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지칭할지 알 길이 없죠. 70년과 73년 재방문했을 때는 화살을 쐈다. 내용 이게 그 영상이 이거는 좀 상관없는 건가 보네. 야, 이게 섬이 이제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섬이라 기술 상태가 철기시대 이전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대략적인 정보가 있을 뿐이며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시피 하다. 와, 이건 진짜 계속 지키긴 해야겠다. 자기네들이 나온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신기합니다. 아무튼 요 사람들한테 선교하려고 갔다가 죽었죠. 요 목사가. 자, 여기 있네. 그 미국 선교사 사망 사건. 2018년 어느 날 밴쿠버에 거주하던 엘라베마 출신의 중국계 미국인 선교사 존 앨런 차우는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 소식을 들었고 센티널족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 가위와 축구공을 가지고 인도로 갔다. 이미 한번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 상륙에 실패했지만 그해 11월 어느 날에 지역 어부들을 매수해 인도 해군의 경계망을 피해 몰래 섬에 다가갔고 섬 근처에서 인도 어부들이 진입을 거부하자 혼자 카약으로 옮겼다. 기어코 섬에 들어갔다. 혼자 갔다고? 하지만 이렇게 요란하게 상륙했으니 원주민들이 못 보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고 차우는 당연히 상륙 예상 지정을 수색하던 원주민들에게 체포되어 사살되었다. 그가 남긴 일기의 마지막 부분인 11월 16일 기록에 주님, 이 섬은 사탄의 마지막 요새입니까? 이 섬은 당신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고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곳입니까? 가 기재되어 있는데 결국 사망한 원인은 무리하게 선교한 자기 자신이니 여론은 자업자득이라고 평했다. 야, 이게 죽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겠죠. 비극인데요. 진짜 멍청한 일입니다. 이것도 위험한데 이거를 그 믿음만으로 어떻게 극복하려는 것 자체가 많이 좀 안타깝죠. 이 그 목사는 센티널족들에게 다른 인도양 안다마너족인 센티널족들에게 남아프리카의 코사오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그냥 한국인한테 마야어를 써서 이제 대화하려고 한 그런 정도라고 하네요. 심지어 센티널족은 처음엔 경고의 의미로 그가 들고 있던 성경에 화살을 쏘아 맞췄음에도 거길 또 방문해서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완전 황충이네. 엄청 잘 쏘네요, 화살을. 당연히 불법임을 안 상태로 죽을 생각까지 하고 갔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인도 정부는 센티널족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사체를 수습하지 않고 살인 혐의로 기소도 수사도 안 한다고 했으며, 인도 경찰은 난처한 상황 속에서 그의 입도를 도와준 어부들을 검거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범죄니까. 미국 정부도 부족민에게 살인 혐의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원래 자국민이 해외에서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것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만 센티널 섬은 100명 남짓한 초소형 부족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오직 거기 안에서만 틀어박혀 살아가는 섬이고, 인도 정부에서 출입금지로 지정한 지역인데다 원주민 본인들이 화살을 쏘며 오지 말라고 하는 곳에 기어이 불법으로 들어가서 사망한 그야말로 죽을 짓이란 건 골라서 다 한 선교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굳이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맞죠. 센티널족들은 죄가 딱히 없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이분은 가기도 더럽게 힘든 데다 정부 차원에서 가지 말라는 곳에 끝끝내 기어들어가 사망한 그는 2018년에 다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틀린 말도 아니니까. 드디어 기어 나온 목사님이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다윈상을 받았다. 자, 뭐냐, 2018년 다윈상 계속 읽어볼게요. 자, 2018년 다윈상 수상 목록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원 미상. 미국 애리조나에서 한 남성이 영 좋지 않은 곳에 총상을 입었다. 애리조나주는 법적으로 허가 없이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으며 홀스터에 수납하고 다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 남성은 자신의 권총을 홀스터도 없이 자기 바지 벨트 라인에 이렇게 걸치고 다녔는데, 총이 벨트 라인 안에서 제대로 안 고정되고 이리저리 움직여대서 빠지려고 하자 총기 위치를 바로 잡으려다가 방아쇠를 당겨 생식 능력을 상실했다. 쉣. 약간 요런 느낌이 개그로 많이 소비가 되긴 하죠. 잘못 써가지고 고자가 되는 딱 그런 느낌. 전문 용접공 하워드 밀러 39세고요. 친구의 자동차에 배기구 용접을 도와주고자 차고에 찾아갔다. 그는 실험용 용접 키트를 사용해 아세틸렌 산소 용접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두 기체를 같은 탱크에 보관하고 압력 조절기도 없이 연결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되나 봐요. 전문 용접공이었지만 보관하는 방법을 깜빡한 듯하다. 두 기체가 혼합되면 치명적 폭발물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탱크에 보관하는 것이 바르다. 그의 친구가 이 미친 짓을 보고 즉각 경고했으나 그는 못 듣고 바로 토치에 불을 붙였고, 그 뒤로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염이 20리터짜리 탱크로 역류해 차고 말고도 주변 건물의 창문을 모두 박살냈지만 인명피해가 토치에 불을 붙인 그뿐이어서 다윈상을 받았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본인만 돼가지고. 야, 이게 엄청 순간이었나봐요.
경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비극입니다. 까먹을 걸 까먹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수상이 취소된 경우도 있고요. 실화가 아니었나 보죠. 프라부 마타라,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다가 곰을 발견했는데 그 생소한 광경을 셀카로 남기고 싶어서 지인의 만류를 무시하고 차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그 곰은 다치지 않은 채로 쉬고 있었으며 사진을 찍은 그 사람을 죽였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그를 구하려고 곰에게 맞서 싸웠으며 곰은 개에게서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았으나 개는 멀쩡했다고 했다. 지나가던 개가 사람을 구하려고 맞서 싸웠다고? 신기하네요. 아무튼 곰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사고 장면? 궁금한데? 저만 한번 봐볼게요. 아우, 장면 보여드릴까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 뭐야? 어딨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크지도 않네, 곰이.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한 건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신원 미상. 메릴랜드주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명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CCTV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 사람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로 뛰어오르다 오르자마자 휘청하다가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굴러떨어졌고 머리를 여러 번 세게 부딪혀 사망했다. 현장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옷섬유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에스컬레이터에 옷자락이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새벽 2시로서 운행한 열차도 없어 딱히 운행에 지장을 주진 않았다고 한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가만히 있거나 걷는 게 맞겠죠. 에스컬레이터 이게 너무 뾰족하잖아요. 그 계단 그 모서리가. 자, 2018년 다 읽었고요. 2019년 다윈상 수상 내역입니다. 야,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어느 한 밀렵군, 남아프리카의 국립공원에서 밀렵군 몇 명이 코뿔소를 마취하고 뿔을 잘라내는 식으로 사냥하고 있었는데 작업 방식이 매우 조악해서 뿔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코뿔소가 상처를 입고 출혈한 등으로 코뿔소의 목숨을 위협했다. 잘 못했나봐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코끼리가 한 명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았고 나머지는 시신을 아침에 발견하도록 길가로 옮기고 도망쳤다. 우와. 아침에 발견하도록 옮긴 건 아니겠죠. 코끼리가 그런 생각은 아니었겠죠. 뭐야 이거. 이들에게서 소식을 들은 사망한 남자 가족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남은 일당을 검거함과 동시에 수색을 진행했으나 길가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고 나중에 살점과 아래턱이 뜯겨나간 두개골과 하의 일부 팬티 한 장만 주변에서 찾았다. 경찰은 흔적들을 토대로 밀렵군의 시체는 지나가던 사자 무리에게 뜯어먹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니, 이걸 누가 얘기를 한 거죠? 밀렵군?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이제 코뿔소를 이제 밀렵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이었구나. 확실히 밀렵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코끼리가 한 명을 죽였고 한 명이 이제 죽었고
나머지 밀렵군들은 시신을 이제 다른 데다가 옮기고 도망을 친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어느 날 얘네들을 검거를 하고 이제 수색을 시작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자한테 뜯어먹혔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밀렵을 왜 하냐? 밀렵하지 마 진짜. 자, 다음 어느 텍사스 출신 두 사람. 5월 24일 새벽 2시 미국 루이지애나의 도개교에서, 도개교라 하면 이제 선박이 이제 다닐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도개교에서 선박이 지나간 사이에 다리가 올라가 차량 이동이 잠시 통제됐다. 설마 이걸 이렇게 타고 간 건가? 마침 그 다리에서 두 사람이 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헌데 그 잠시를 못 기다렸는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는지 차단 막대를 올려서 치우고 올라간 도개교의 경사대로, 그러니까 그걸 차단 막대를 올려서 치우고 올라간 도개교의 경사대로 전력으로 질주해 다리 사이를 뛰어넘으려 했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어서 둘은 다윈상을 나란히 받았다. 다리가 이렇게 뜯겼는데 이 다리를 점프해가지고 가고 싶었나 봐. 그래서 점프했는데 게임이 아니라서 그냥 바다로 빠졌나 봐요. 다윈상이 많네요. 어떻게 둘 다 가자는 결정을 같이 내릴 수가 있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로널드 서 65세고요. 미국 메인주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던 이 남자는 보안을 강화하고자 누가 문을 열면 방아쇠가 작동해 총알이 발포되는 부비 트랩을 설치했는데, 이 위험천만한 부비 트랩은 예전에 설치한 것을 까먹고 그날의 문을 연 설치자 본인의 목숨만 앗아갔다. 본인이 몰카 당한 거네요. 이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 기억을 못할 법도 한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조종사 패트릭 52세. 비행기에서 항공유가 조종석에 스며들어가 발등에 자꾸 떨어지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정비사가 그에게 고칠 때까지 비행기 조종을 중단하라 말했으나 안 듣고 미술라 국제공항에서 이륙하자 그대로 추락했다. 안 죽어 하다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자, 다음 IS 전투원. 모술 근처에 있는 영국군을 처치하고자 드론을 폭탄에 연결하고 날렸으나 그 드론에 폭사했다. 영국의 한 보안 소식통은 배러리가 부족해 드론이 집으로 돌아가서 전투원이 폭사했다고 발표했다.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나 진정성 및 도시전설 논란이 있다. 이게 스토리가 좀 완벽하잖아요. 배터리가 부족해서 드론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죽었다. IS 전투원이. 이 스토리가 너무 완벽해서 진짜 같지가 않긴 하다. 가짜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다윈상, 2010년대 다윈상 수상 목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재밌었습니다. 다윈상을 보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를 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2020년대를 읽을 거고, 또 이제 아쉽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죽지 못하면 다윈상을 좀 받기 힘들거든요. 죽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황당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이제 기타 목록에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나무위키에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다음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 하고, 다윤상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